프롤로그. 문제는 자존감.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해 결석이 잦았고 마음도 여려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늘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착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감이 없을 뿐이었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지금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며 감사한다.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내게 같은 의미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자존감 수업. 1장. 자기 비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나를 잘 알게 되면 떠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이기에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란 어렵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 중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매우 불편해진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떻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싫은 나와 마주해야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하니까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 무기력한 내가 싫고 키가 작은 나, 성격이 모난 나에게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내 등에 엎여서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근심과 불안에 빠질 일이 없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는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기운을 북돋우고 위로해주는 친구를 곁에 둔 거나 진배 없다. 내가 곧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다. 2장.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사랑. 사랑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도 인기와 무관하게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외롭고 사랑받을 리 없다 여기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포장과 과장을 반복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은 더 황폐해진다. 차츰 이렇게 자기 확신이 줄어들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도 의심부터 한다. 처음엔 의심하며 만나다가 나중엔 매달리는 형국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강렬한 사랑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집착이다. 집착 때문에 사랑이 떠나면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난초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선물해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행복감에 젖는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는 일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만큼 걱정도 함께 따라왔다고 한다. 집을 비우게 되면 혹시 말라 죽지 않을까, 얼어 죽지 않을까 하고 없던 걱정이 생긴 것이다. 강아지나 화초 등 살아있는 뭔가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스님의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것에 애착이 생기면 행복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싹 튼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달콤한 행복에 빠져들지만 동시에 사랑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불안도 함께 느낀다. 대개 연애를 시작하고 석 달이면 웬만한 연인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과정을 남들보다 격렬하게 겪는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해도 더 많이 다투고 화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사랑을 할 때마다 더 소심해지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으면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자신의 모난 성격, 외모, 상처, 애정결핍 등 부족한 점들을 계속 떠올린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닌 자존감의 문제다. 3장.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믿어라.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원하고 자존감의 회복을 바란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밀어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만족하는 내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야 한다.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면 잃는 것들도 있다. 자존감이 낮았을 때 가끔 받았던 동정심이나 배려, 양보 같은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또 부러움을 받는 한편으로 시기나 질투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사실과 다른 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변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타인들의 도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성숙한 것도 아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저항을 만난다. 그럴 때면 그냥 예전처럼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신의 겸손함이 없어질까봐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거나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만해지거나 왕따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획득하면서 매너와 배려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을 믿어야 한다. 무시를 받는 것보다는 부러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행복하다. 동정을 받는 것보다는 질투를 받는 것이 낫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타인의 보살핌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사장,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자신을 사랑해주기로 약속하자. 선책방 이야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묻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유독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의 특징은 타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타인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만큼 타인은 나를 아껴준다. 사랑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